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이 문정권 파시즘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이 윤평중 교수가 한신대 교수입니다. 정치 철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렇게 칼럼을 기재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말이죠. 문재인 정권의 연성 파시즘입니다. 파시즘이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배신을 한 사람이 바로 민주화 운동권. 민주화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거 권력을 잡고 나니까 민주주의를 배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부드럽게 마사지 해가면서 법치를 유린하면서 살살 여론조작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 의용 지식인들을 이렇게 동반시켜가지고 공론회장을 아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여론을 왜곡시키고 이분법도 음모론을 냄새가 난다 뭐 이래가지고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음모를 해가지고 지지층을 친문 패거리들을 이렇게 목에 결집시키고 또 대중 등에 기반한 현대 파시즘이 지금 그래서 대중동원하고 저번에 지난해 봤죠? 조국수 검찰개혁하면서 서초동에 10만이 모입니다 하고 이인영 현직 야당 대표가 그런 소리를 공개적으로 한 사람. 그거 모이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이런 얘기들이 대중을 동원한 그런 기반한 그런 어떤 현대 파시즘. 소위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제 맞서지 않는다면은 안 된다 하는 필연성이 지금 여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윤평중 교수는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파란 하늘에 파시즘의 유령이 떠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 경력을 자랑하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 한국 민주주의를 완전히 배신했다고 딱 얘기합니다. 파시즘은 대중의 지지를 얻고 민주 절차로 권력을 잡는다. 집권 이후에는 민중과 민족을 앞세워 선전선동으로 가상의 적을 만들어놓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순다. 파시스트들에게는 정치는 적과 동지의 투쟁이므로 기만과 조작을 포함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을 공격한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히틀러가 득세한 바로 그 이 방법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파시즘은 연성이라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연성. 한국 사회 민주제도의 공론장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강하게 했다는 당장 국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이죠. 이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의 기회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한국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재앙으로 치닫는 부동산 참사 일어난 거 얼마 전에 국민들 큰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정권은요 현실 부정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이제 집값 다 잡았다.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주의라는 겁니다. 민주적 책임 정치를 아주 질식시키는 전체주의라는 건 뭐냐? 현실이 바로 이러한데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 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그만두면서 이렇게 깨끗한 정부는 없다? 깨끗? 드라이 클리닝 정부입니까? 파시즘에는 이 불변의 틀이 없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틀이 없고 파시즘은 고정된 이념이 아니라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념이 아닙니다. 파시즘. 좌우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넘어서 가지고 민족주의고 일당 독재고 대중동원 지도자 숭배 구사하는 전체주의 그냥 이것도 필요하면 구사하고 저것도 구사하고 저기서 이념 일당 독재도 가지고 히틀러 것도 빌려오고 어디 것도 빌려오고 이것도 빌려오고 자 공수처는 어디서 빌려온 걸까요? 그거는 중국 공안에서 빌려온 거. 중국에 그런 공수처 비슷한 데 있습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수처 같은 그런 불법적인 기관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처음 세웠습니다. 이 정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파시스트들이 일반적으로 법치주의 내세우고 자유주의 이렇게 내세우는 걸 비웃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선악의 이분법으로 이렇게 막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은 망하는 거죠. 잘 되면 독재주의가 되는 거죠. 좋다 이거야. 한번 해봐라 이거지.
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탈원전 정책 감사 발표를 앞둔 최재형 감사원장 압박하는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보셨지 않습니까? 정권 비리에 칼을 댄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하고 탈원전 정책 감사 발표를 앞둔 최재형 시즌2 윤석열을 만들어버리는 거 보셨죠? 파시즘은 그 지도자 원리가 민주공화국이 뼈대인 상권분립을 이렇게 흔드는 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림으로써 파시즘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 정권, 문정권은 뭡니까? 지금 그 윤평중 칼럼에서 윤평중이 썼듯이 이 문재인 정권의 연성 파시즘 아닙니까? 그건 상당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이죠. 네. 사회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이죠. 네. 이 분노한 민심, 장기 집권 계획이 다 돼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의 분노한 민심이 이제 서서히 도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추락에는 날개가 없다. 네. 문재인 정권의 추락에는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파시즘과 싸우는 한국 시민들이 말과 행동의 주체로 지금 다시 탄생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에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이 윤평준 교수는 마지막 말미를 그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살 때, 그 예를 들면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했듯이 광풍의 시대에 그 광풍 미친 바람들이 질주할 때는 생각하는 백성들, 백성이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백성이 이라야만이 어둠의 시대를 청산할 수 있는 겁니다. 광명의 시대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동의합니다. 그 말에. 민주화, 소위 민주화 운동권, 민주화를 하겠다고 운동권 일을 했다면서 결국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거기 주사파들, 자기들이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였다 합니다. 주사파들이. 주사파 아닌 민주화 순수한 운동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사파 운동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주사파 운동권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니고 소부분이 주사파 운동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소위 민주화 운동권을 치부하면서 민주주의를 배신했다고 윤평준 교수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